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워킹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들 패드 학습을 보다가 한자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자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부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초를 모르고 그냥 무작정 외웠었는데 이 공부를 하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정리한 내용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본 거는 한자의 시작은 중국 고대 황제 때의 사관이었던 창힐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눈이 4개가 달렸더라고요. 그 사람 이름에서 보면은 이제 만들다와 길할 길, 좋다, 그 다음에 머리가 이제 결합된 글자인데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전설 속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자의 변청 과정은 뭐 거북이 등껍질 같은 뼈 같은 데에다가 썼던 각골 문자, 이제 중국 은나라 때 상형 문자, 그림 같은 그런 문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이나 비석 같은 데에 새긴 거, 중국 주나라 때 쓰던 문자, 금문. 그 다음에 진시황이 이제 글자를 통일하고 뭐 수레바퀴도 통일하고 그런 업적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썼던 게 전서.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노예들도 쓸 수 있게 쉽게 만든 게 이제 예서.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좀 더 정리해가지고 정자체로 지금까지 쓰는 게 이제 해서. 그리고 이제 뭐 흘림체 종류는 행서와 초서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한자가 만들어진 방법이 6가지가 있는데 그걸 육서라고 하는데, 이제 상형 문자는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고, 그리고 지사는 이제 다 그림으로 이렇게 모양을 표현을 할 수가 없었던 거 있잖아요. 추상적인 것들이나 뭐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이나 그런 거는 이제 부호로 만들어 가지고, 점이나 선으로 부호를 만들어 가지고 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결합, 원래 있던 글자들끼리 합쳐가지고 새로운 뜻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형성 문자는 이제 다른 한쪽은 뜻을 가져오고 다른 한쪽은 음을 가져와서 이제 결합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주는 원래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의미로 이제 발전된 거, 그게 이제 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류악인데 이제 뭐 음악을 하면 되게 즐거워지니까 즐거울 락도 파생이 되고 좋아할 요도 파생이 된 거죠. 그다음에 가차는 이제 외래어 같은 거 표기를 할 때 이제 우리나라 말로도 이제 뭐 코카콜라 같은 거 표시할 때 이제 쓰잖아요. 원래는 없었던 이제 그런 거지만, 근데 이제 한자에서는 그 비슷한 음을 가진 한자들을 빌려와 가지고 외래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자의 3요소는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뜻이 있고 소리가 있는데 그 3가지를 다 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부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통된 부분인 거죠. 어떤 글자의 공통된 부분. 그래서 뭐 이제 사전 같은 거 찾을 때도 부수로 찾아야 되니까 부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제부수라는 거는 글자 자체가 부수인 거, 뭐 사람인, 물수 이런 거가 제부수. 사람인은 이제 옆에 붙으면은 이렇게 길게 되고, 위에 붙으면 이렇게 지붕처럼 되고, 밑에 붙으면 이렇게 발처럼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데, 저 이거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다음에 물수는 이렇게 변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불화 이렇게 점점점점 4개로 변하고, 손수가 이제 제주 제자로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심자가 이렇게 변하고. 그래서 부수 공부는 또 따로 다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기본인데 안 하고 넘어가서 부수는 다음에 또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부수의 위치가 이제 왼쪽에 있으면 변, 오른쪽에 있으면 방, 위쪽에 있으면 머리, 밑에 쪽에 있으면 발, 그 다음에 왼쪽에 위아래로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왼쪽에 아래까지 되어 있으면 받침, 그 다음에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건 몸, 그 다음에
그 부수 자체가 글자가 되는 게 제부수. 그다음에 이제 부수와 획수인데요. 저는 획수가 그냥 총 획수를 의미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획수는 총 획수에서 부수를 뺀 획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차이점을 알았고, 전체 획수는 총 획수라고 한다는 거. 그다음에 한자의 필순, 한자 쓰는 순서, 이거 제가 자주 헷갈려 하는 거죠. 이제 위에서 아래로 쓰고 왼쪽에서부터 쓰고, 그 다음에 가로랑 세로 중에는 가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삐침을 먼저 쓴대요. 파임보다는 삐침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안쪽과 이제 몸이 있는데 몸을 먼저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쪽을 다 쓰고 이제 막고, 그 다음에 좌우 대칭일 때는 가운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좌우를 해주면 되겠죠. 전체를 꿰뚫는 획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건 제일 마지막. 그 다음에 받침은 맨 나중에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받침을 나중에. 그리고 점은 오른쪽 위에 점은 맨 마지막에 딱 찍어줘야 될 것 같고요. 한자는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오늘날에도 쓰고 있는 문자를 뜻하고, 한자어는 한자가 모여서 단어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 급수에서는 한자어인 거죠. 단어가 나오니까. 그다음에 한문은 뭐 이제 시 같은 거라든지 이런 문장이 있는 거, 한자가 모여 문장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초적인 공부를 이제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또 궁금한 게 많아서 5급을 외우면서 기초적인 한자 공부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